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운선 미디어 센터입니다. 오늘 문영환 박사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네,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바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둘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드의 안상현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요새 사업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달고 서비스 하고 네, 계시죠? 네. 그것도 이따가 이제 잠깐 소개 한번 드리고, 아. 그럴 시간이 마지막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4차 산업 시대, 인공지능 이런 말들이 많은데 네. 이제 사실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인공지능으로 이제 과연 돈을 벌 수 있는가? 네. 네.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지금 사실 알고리즘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학계에 있으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고 하는데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야들이 있고 실제로 필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고 일단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추후에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재미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좀 깊게 사례 연구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흔히들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는 이제 것들 중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놀라봤던 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고양이 사진 이렇게 주면 고양이한테 이렇게 모자 씌워놓고 이러면 컴퓨터가 인식을 전혀 못했었어요. 네네. 그렇죠. 전혀 못하다가 인공지능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 고양이한테 모자를 씌워놓고 색깔 칠해놔도 고양이인지 인식하고 강아지인지 인식하고 이런 기술들 통칭해서 이제 이미징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슈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고 그런 게 실제로 필드에서 이제 어떤 사업이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슬라이드 간단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이미징이라는 게 그게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건가요? CNN 얘기하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럼 그거 말고도 또 이미징에 대한 그렇죠. 이미지가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이제 가는 거냐면 원래는 그게 이제 고양이랑 비슷한 애들은 이제 사실 그게 다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요. 얼굴에 패턴이 있고, 근데 그 패턴들을 우리는 인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양이가 좀 눈이 한쪽이 좀 없더라도 혹은 이제 분장을 시켜놔도 저는 고양이인 줄 알고 강아지인 줄 알고 구분을 하는데 컴퓨터는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러려면 거기 있는 패턴들을 인식을 해서 패턴 분석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고양이들이 보이는 패턴들을 인식을 하고 그런 패턴을 가지는 이제 고양이다. 다른 것들을 하더라도 그 패턴을 명확하게 딱 찍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분장한 고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깊어지는데 이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기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분포에 대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있고 코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의 패턴을 읽는 건데 그 패턴에는 다 규칙이 있겠죠. 사람도 규칙이 있고 사람도 이제 유전학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팔다리 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다른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라 인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과 사람이 좀 다르듯이 그게 이제 비율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하여 우리는 이제 토폴로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 뉴럴 네트워크에 쓰이는 이유가 그런 이제 토폴로지 분석 기술도 이제 들어가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저희 팀의 훌륭하신 박사님들도 하시니까 그때 이제 논문 같은 것도 깊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숨겨진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많아야 규칙들이 나오는 거고 그 규칙을 인식을 했을 때 이제 그거임을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들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고 네. 빅데이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한 상황.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의료 쪽.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병원 AI 기반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뭘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네. 연구원도 잘 네, 네. 모르실 거고 뭐 사실 그 위에 있는 뭐 심장 혈류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떤 문제인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일단 의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본적인 정답 패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학습을 시켜서 네. 인공지능 이제 엔진들이 그거를 보고 아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런 패턴은 뭐 이제 환자의 확률이 높다, 네, 환자의 낮다, 확률이 뭐 높다.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쵸.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의료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그러면은 지금 이런 AI 만든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왓슨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인텔인가요? 인텔인가요? 왓슨 좋죠. 아 왓슨이 인텔인 것 뭐 같아요. 어쨌든 예. 네. 하여튼 거기서 하는데 이제 걔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폐 사진을 봤는데 예. 이 폐에 뭐가 보여요. 예. 그러면은 이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잘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인공지능은 이제 이게 뭐다라고. 가능성 있죠. 네. 충분히. 근데 단정을 짓지 못하죠. 예, 단정을 짓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기술적 한계들이 좀 있는 게 네. 현재로서는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제 그것도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는 하는데 네. 그 정확도가 그리 높진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학계에서 연구를 할 때는 샘플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95, 96 이거는 가능한데 네. 실제로 이제 클래스가 1000개가 넘어가는 구조상에서는 아직까지 실제로 아주 아이디얼하게 그러니까 연구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이디얼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는 아이디얼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80%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아, 80%를 뭐 현재 이제 커런트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이제 연구에 의하면 네. 그렇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봤을 때는 뭐 왓슨이 이제 의사를 대체해야 할 거다. 네, 뭐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의사가 사라지게 될 거다. 그쵸. 네.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얘가 그 정도로 정확도가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건 아니네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산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왓슨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좀 고도화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네. 이제 왓슨은 이런 것만 패턴만 인식하는 친구가 아니고 현재 있는 논문들도 방대한 논문들을 본인이 다 습득을 하고 그걸 다시 그쵸. 분석을 해서 네. 이제 현재 있는 환자의 상황까지도 보고 이부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어떠한 병이고 어떤 치료법이 좋다라고까지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여기도 보면 영상 판독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의사분들을 보조하는 건데 사실 의사분들이 집도를 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경험들, 노하우들까지도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뭐 수술할 때 발생하는 것들, 네.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뭐 일어나는 많은 순간적 판단들 네, 이런 네. 것도 다른 문제라서 인공지능이 이제 여기서 뭐 어느 정도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직은 한계점이 있다.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이다. 예. 네.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렇죠. 좀 네, 시간이 걸린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거 사진 같은 것도 이제 패턴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사분들이 오히려 보다가 이거 뭐가 또 있는데라고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있고 그러니까 정확도가 아직 그렇게까지 네. 높지 않은 이제 의료나 이런 데서는 조금은 활용도가 이제 그리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확도를 좀 이제 올리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한 80% 수준까지 이제 정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되게 이제 학문적인 분야긴 한데 네. 실제로 많은 논문들 중에서 요즘에 이제 뭐 나오는 많은 논문들이 결국은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 그러니까 방법, 메소드를 바꾸는 게 이제 논문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를 계속 올려가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던 유머가 더 좋은 성공률을 가져오더라라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많이 올려서 실제 생활에 쓸 수 있는 게 저도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데 뭐 의료에 있어서 최소한 뭐 정확도가 뭐 95% 이상은 담보가 돼야 된다 뭐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저도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작업을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뭐
실제로 학계뿐만 아니라 뭐 비즈니스 필드에서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런 이제 그 이미징을 인식해서 뭐 분석하고 그죠. 이제 뭐 찾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은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 실제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조 시스템으로부터 해가지고 비즈니스 연결되고 네, 있고 사업이 또 되고 있는 다른 거고. 예로서 이제 있는 게 이런 이제 뭐 불량 판독하는 것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반도체 라인 같은 데서 막 이게 양산이 네, 되고 네,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검수라는 거 QC라고 하나요? 네, 그게 네. 퀄리티 네, 컨트롤하는 게 이제 퀄리티 사람들이 컨트롤. 하는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패턴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네. 아 이게 정상이다, 불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또 이미징화한 거죠. 이미지를 패턴화시키고 거기에는 토폴로지를 분석을 해서 네. 이제 그걸 학습한 인공지능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얘는 불량이다 아니다를 하게 되면 네. 사실 이게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면 사람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높을 그렇죠. 텐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도 이제 비즈니스에 투입이 된 아이템 중에 하나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저도 잘 모르겠는 건 이제 얘네도 실패율이 아직 높으니까 근데 비용 대비 이제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나 이 부분도 아마도 아직은 정확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죠. 뭐 이 인공지능 컨퍼런스 이런 데 이제 가보면 이런 시스템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내일 트레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맞아요. 요 제품 지나가면서 금방금방 찍더라고요. 예. 이미지를 찍어서 불량이다 아니다 바로 판별을 하는데 예. 이제 그걸 갖다가 무조건 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또 최종적으로 사람이 또 그쵸. 대충 또 배고파요. 검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뭐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고양이 막 맞추고 이런 걸로 이제 재밌게 했었었는데 그렇죠. 실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처음에 나왔었고 네. 그거를 이제 산업계에 활용하는 사례들. 그게 뭐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것도 나왔었잖아요. 뭐 이렇게 CCTV에서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읽어가지고 네네. 범죄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정확도가 더 쌓여야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아직은 이제 사람의 보조 역할로서 아. 이제 하고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로 이런 식으로 좀 접목을 시키고 있다. 예. 그 네. 의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병원들에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고 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뭐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정확도가 높아지고 뭐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픈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의료는 뭐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뭐 이제 의료 외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들은 그거를 분석하려면 일단은 데이터 확보부터 그죠, 그죠.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는 아마 어디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관련된 뭐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그쪽에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도입을 해서 하면 인공지능의 정확도나 발전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렇죠. 더 이제 저희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세상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이제 그 뭐 안 박사님도 그렇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알고리즘들이 구글이나 이제 이런 페이스북 같은 데서 다 거의 만들어지다시피 해갖고 뿌려지는 중인데 예. 근데 지금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했을 때 뭔가 그런 공룡 기업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나의 엔진으로서 이제 접근을 한다면 네. 뭐 그렇게 보긴 하는데 이제 워낙 비즈니스 필드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마켓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아직 인공지능 분야도 아직 뭐 다 완벽하게 세팅된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또 네. 새로운 분야들도 있을 거고 뭐 제가 오늘은 한 요거 외에 두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네. 그런 다른 분야들도 많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많지 않을까. 그럼 또 다음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예, 요거는 이제 알파고. 뭐 그 유명한 알파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또 그 뭐 전문 용어로 그 도메인 날리지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분석하는 도메인이 다른 게 요거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앞에 있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이었고 머신러닝이고 여기는 이제 강화학습인데 그러니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답안지가 딱 정해져 네, 있으면 그 답안지의 이제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 네. 이제 그 답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걔네들은 뭐 인간처럼 이런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한 단계 넘어서 정답지를 스스로 생성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스태틱한 구조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네. 여기는 아주 다이내믹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더 나은 정답지를 또 스스로 만들고 네, 네. 또 그걸 배우고 또 정답지를 스스로 만들고 아.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요건데, 요건 아직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래 기술이 좀 무르익으면 필드에 네. 적용이 되는데, 이제 강화학습 쪽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을 여전히 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기업들이나 이쪽은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뭐 피보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지금 뭐 의료 같은 데는 다운스트림이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스타트업도 많이 네, 도전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뭐 불량분 판정하는 것도 이제 많은 이제 작은 기업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강화학습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또 국내에서도 강화학습 쪽이 아직 뭐 제 판단에 좀 취약한 편이기도 한 것 같고, 인력 구조도 그렇고. 그렇죠. 해외 쪽은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알파고가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예.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 이런 비슷한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뭐 중국에는 뭐 전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일본에 또 딥지앵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뭐 지금 뭐 어디서 뭐 만들고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돌 네, 한돌. 이세돌 저기 프로 기사님과 마지막 은퇴 경기. 네, 은퇴 경기했던 한돌. 근데 이 알파고하고는 좀 많이 못 미치지 않나. 그쵸. 그런 많이 생각을 몸이,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뭐 등수로는 3등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연구진들 판단으로는 기술력 차이는 좀 더 나지 않나. 이게 그렇죠.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라서 기술적으로 네. 다르고. 이게 스스로 학습해서, 저도 이걸 알파고는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제 기보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더 나은 기보를 만들고 더 나은 기보를 네, 만들고 맞아요. 계속 이제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에 대해서 계속 예측을 하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늘려간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세상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CCTV로 어떤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것도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강화학습을 이용하겠다 말겠다는 사실 순전하게 이제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의 판단인 거고, 강화학습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기술력은 좀 다른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범죄자들의 패턴을 먼저 범죄자. 그 이전에 있던 아마 영상들을 가지고 네. 범죄자들이었던 사람들의 이전 행동들을 먼저 다 학습을 시키고 그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걸 거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아가려면 그러면 정답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사례보다 더 많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네네. 저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게 CCTV 기록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는, 혹은 그 외에 더 작은 사건, 큰 사건들도 많을 텐데 네. 그것조차도 예측이 가능해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강화학습이 제대로 쓰인다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금 이런 딥러닝 같은 이 강학습 분야는 뭐 어떤 이런 개인의 이제 이런 뭐 비즈니스 사용이 아니고 어떤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아이템이 될 확률이 크겠네요. 그죠.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단 뭐 산업체에서 뭔가 뭘 만든다는 단계보다는 뭐 알파고처럼 일단 어떤 뭐 프로토타입 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네. 좀 진행되는 게 일단은 먼저 선행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예를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스태틱한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징 기술이었던 거고, 네. 다이내믹한 기술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강화학습이 들어간 알파고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좀 중간 단계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뭐 저기 밑에 이제 저희 회사 로고도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추천 혹은 이제 매칭 이런 데 쓰이는 이제 알고리즘, 네네. AI가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답지가 생성이 계속 되긴 해요. 네. 다만 그 정답지를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고 주변을 관찰해서 정답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넷플릭스 여기 보면 뭐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도 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취향 저격 빅데이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는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뭘 보면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천을 딱 해줘. 그러면 되게 어제보다 더 만족감이 높아.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추천해줬는데 이 영상 진짜 나랑 잘 맞네. 이런 것들이 분석해서 추천을 해주는 건데 요것도 정답지가 고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고정돼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게 결국은 만족감을 높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다만 이제 추천을 해줄 때 얘가 학습을 할 때는 어쨌든 특정한 카테고라이션이 되어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지를 조금씩 변경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복잡도와 네.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뭐 요 집단에게는 요렇게 줬더니 좋더라. 네.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근데 요게 더 나은 것도 있네. 주변도 살피고 그 피드백을 그대로 다시 동력학적으로 이제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구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말이나 휴일날 이제 집에서 이제 영화를 한 편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넷플릭스가 있기 전에는 뭐 보통 요새 IPTV니까는 집에서 영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영화 찾는데 한 30분 걸려요. 맞아요. 뭘 봐야 재밌을까? 네. 근데 전에 이런 거 재밌었는데 뭐 비슷한 거는 뭔지 모르겠고 또 예. 네이버에 검색도 해봐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넷플릭스나 이런 추천 시스템은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봤던 과거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이제 비슷한 류의 재밌게 봤던 거를 갖다가 그렇죠. 봐주는 거죠. 그런 거니까 요거는 그래도 저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 저도 이제 이쪽 분야를 이제 연구하면서 네. 이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징 이런 거 아직 한계가 있고 너무 또 크리티컬하잖아요. 네. 실수했을 경우에 대해서 엄청 크리티컬한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아직 인공지능이 인간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향후에는 결국 다이내믹한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인공지능이 어떤 엔진을 하는 게 좀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네. 이건 개인적 완전 사견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저희들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많은 데이터를 나보다 많이 봤던데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보는데 하다못해 이제 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 혹은 뭐 연인 있으신 분들 연인들이 뭐 공포 영화를 안 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근데 공포 영화 봤던 사실 다른 데이터들을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쪽에서 하고 추천을 해주면 너네들 그렇게 편견이 갖지 말고 한번 봐라라고 네, 했을 때 네. 만족도가 되게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자기들의 마지노선이 뭐 네. 뭐 음식을 먹더라도 뭐 한 요 정도 되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맛있는 것들을 찾아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의 경험들도 들어갈 수 있고 네.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더 발전을 한다면 여기도 강화학습을 접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 왔던 네. 어떤 거를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그러면은 지금 뭐 여기 넷플릭스를 예로 드셨었는데 뭐 유튜브도 이거랑 같은 알고리즘인가요? 그러면? 그죠. 유튜브도 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추천 영상들 쭉 뜨는데 뜨잖아요. 그것도 거의 비슷한 네. 알고리즘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다만 이제 유튜브에서 지향하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지향한다기보다는 유튜브에서 모으고 있는 데이터셋들의 성질과 네. 넷플릭스의 데이터 성질이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기존에 이제 그런 추천 시스템인 거죠. 그들도 이제 네. 강화하고 있을 거고. 여기 보다 보면은 뭐 FTV나 뭐 왓챠플레이. 네, 왓챠가 국내 기술 중에 하나죠. 왓챠도 이런 넷플릭스 같은 그런 그죠. 이제 시스템. 어떤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근데 뭐 인공지능 요즘에 어쨌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자기들이 맞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제 추천하는 시스템에 이제 입혀서 엔진에 그래서 어떤 이제 매트릭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뭐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비즈니스를 연결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성공한 사례들을 맞아요. 성공한 말씀을 사례들. 해주신 거고. 그리고 뭐 이런 또 스타트업들 중에서 또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혹시 뭐 아는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아시겠지만 실패한 사례들은 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그쵸. 않습니다.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거나 어느 그죠. 순간 뭐 이게 하면은 이제 뭔가 어렵구나 한 네네. 거고 사실 그거 이제 정확한 스토리를 좀 들으려면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당장 좀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일단은 했는데 뭐 다른 비즈니스로 바꿨다거나 혹은 뭐 이런 분들의 사례들이 얼른 사업 전환을 그렇죠.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네. 뭐 정확하게 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 저는 뭐 저번에 이제 그 어디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왜 SK 플래닛에서 예. 비콘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안 됐다고. 네, 그래서 그때 계시던 분들 그 이름이 뭐였지? 이름 저 야. 들었던. SK 플래닛에서 예. 했던 거요? 예. 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뭐더라? 이제 얍으로 넘어간 얍이 지금 하고 있는 네, 거 같은 얍에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SK 플래닛에서 하는 아이템은 이제 그 통신이 예. LTE 통신으로 했던 거고 이제 지금 얍에서 하는 거는 음. 통신 방법이 바뀌었다고. 음. 네. 그래서 또 성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듣고 보니까 그럴싸한 것도 같은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SK 플래닛에서는 그 사업을 접어버린 거니까요. 예. 아무래도 그건 또 실패한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 뭐 제가 뭐 이제 뭐 특정 이제 요 사업화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몇 번 하게 될 텐데 네네. 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순수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인공지능 이제 IoT와 접목하는 비즈니스도 그렇죠. 또 따로 네, 있어요. 네. 이제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그거는 그렇게 또 접목해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IoT랑 접목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랑 접목이 됐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어떠한 허들. 근데 사실 저희 서비스는 그게 저희도 포함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과 저희도 이제 비콘 통신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제 보고 달고에도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저희는 있나요? 이제 오토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네. 오프라인에 있는 네. 거를 이제 온라인 플랫폼화 시키다 보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인데 저희 쪽은 거기에 이제 뭐가 하드웨어 장치가 들어가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또 그때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되게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만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익화들을 해왔는지. 네. 그렇죠. 이제 의료 이런 데도 비용이 결국은 이제 이미징 같은 경우도 그 퀄리티 컨트롤에 많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게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익화가 되는 거고 의료 같은 데도 그게 이제 의사들이 기본 인건비도 이제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처리될 수 있는 양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생산성이 향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화가 가능한 거고 여기 뭐 추천 뭐 이제 알파고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간 새로운 방향의 이제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런 것들 이제 다이내믹한 것들이 접목된 이제 추천 시스템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자신의 뭐 흔히 뭐 저희 경제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뭐 합리적 소비자라면 유틸리티 펑션을 올려야 되는데 네네. 자신의 만족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비용을 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렇죠. 이런 생각을 안 했었죠. 그냥 자기가 찾아서 보는 건데 네. 가만히 있어 쭉쭉 던져주고 이런 서비스 뭐 월 과금을 하고 보는 거니까 매우 편리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럼 이 지금 달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 달고도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거 달고라는 게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그건 이제 비즈니스 파트로 좀 넘어와서 약간 네. 이제 성격이 살짝 바뀌긴 하는데 이제 비즈니스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들은 기본적으로 침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초기에는 모든 플랫폼이 그렇겠지만 뭐 쿠팡도 마찬가지 플랫폼 그렇죠. 비즈니스잖아요. 네,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죠. 돈을 초기에는 벌겠다는 것보다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되게 유용하구나, 네. 좋다, 쓸만하다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녹아 들어가기까지가 예. 이제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광고를 어떻게든 최적화 네.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만나보다 보면 광고주분들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생각할 텐데 네.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본인의 회사를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정답이 없어요. 네. 결국 주변을 찾게 되고 근데 그 주변을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스템은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걸 찾아서 네.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그런 지역, 뭐 시간,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해서 알려주고 또 그런 거에 관련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네. 그것도 일종의 매칭과 제한이 그쵸. 이제 하나가 섞여 있는 거네요. 추천 매칭 이제 같이 들어가는 네.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어떤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디로 비즈니스 피보팅을 할까 하다가 그 네. 부분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시장이라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한 거고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이제 외국에서 되게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국내에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뭔가 잘 하고 싶으면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엔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네. 알파고 같은 엔진이 필요할 텐데 저도 그런 추천 엔진을 정확하게 좀 가져서 그게 여러 다방면의 산업에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의료에도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의료에서 많이들 하는 게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병이 있을지를 예측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약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미징 기술이 아니라 네. 이제 그 패턴들을 그러니까 쭉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과 주변 사람들을 다 다각도로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체성분을 측정을 한다던가 네, 혹은 네. 뭐 다른 건강 지표를 측정했을 때 네. 시간별로도 쌓일 거고 그러니까 롱기튜디널하게도 쌓일 거고 쭉 옆으로도 쌓일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은 이렇더라. 그리고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당신에게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죠. 어떤 추천을 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엔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엔진을 만들어야 그래서 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엔진을 저희가 만들어 그 보려고. 엔진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으로 된 그쵸. 엔진이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 인공지능을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을 시키려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박사님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 달고라는 시스템이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아이템이니까 이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거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야 그거 뭐 있잖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저기서 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너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쵸. 거의 뭐 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대부분 다 이것도 저희도 이동 광고 쪽에도 손을 대신 분들이 많아요. 아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택시나 뭐 이런 데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쵸 그건 이제 전통적인 전통적인, 이제 이런 네. 광고인데 에이전시들이 이제 광고주를 불러서 여기 부착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던 거고 그걸 확장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사실은 뭐 일반 차량에도 한번 해보자 뭐 네. 지금 택시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도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많이들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비즈니스가 이게 오토 서비스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오토인데 그렇죠. 네. 이 오프라인에 있던 거를 온라인 플랫폼 바꾸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저항도가 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고 있던 어떤 이제 플레이 그라운드를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고 많은 실패들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그게 언젠간 생길 텐데 네. 어느 타이밍에 들어갔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이런 영상 추천하는 거 사실 예전에 보면은 그 막 우리 그 IPTV 나왔을 때 했었을 거예요 아마. 알게 모르면 양방향 소통한다고 해서 뭐 그렇죠. 살짝 뭐 있었던 조금씩 것 있었는데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워킹이 안 됐던 네, 건데 확률이 좋지 그쵸. 않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붙으면서 이제 확 좋아진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계속 있었었는데 잘 안 됐는데 네.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해줄 수 있는 판이 훨씬 더 넓고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니까 네. 좀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 간다. 네. 근데 그게 어렵죠. 어렵죠 그게. 네. 그래서 사실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지금 없는 뭐 상태에서. 국내에서 오토 서비스 잘한다는 회사도 들어보니까 뭐 네. 직방 이런 데도 되게 어려웠다고. 가입을 처음에 다들 안 하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제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이제 뭐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운이 좋아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선뜻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기가 네, 좀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주제들 네. 꼭 줄여 잡아서 문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야 또 그렇죠. 얘기가 또 네. 정확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이제 어려움을 그렇죠. 겪는 사람인 거고 사실 주변에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좀 더 나아가자면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인력들 유출도 좀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줘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이걸 통해서 네. 뭔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채워져야 네. 이제 좋은 인력들이 같이 할 텐데 많은 좋은 인력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맞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다 보니 네. 결국은 AI를 잘하고 있는
국외 기업이나 이런 데를 그렇죠. 찾아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근데 지금 뭐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지만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발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네.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거는 여기가 우리 여기 있는 데가 도시 지역 외인데 이런 데서는 뭐 인공지능 개발자 뭐 비슷한 사람 구하기도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뭐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마지노선이 판교라고. 네. 네. 판교 정도까지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구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기업이 어떤 자금 문제나 이런 거에 시달리면 이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위치도 그렇긴 한데 정말 비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키울 수 있으면 의지가 있다 뭉쳐진다면 가능하진 않을까 싶은 건 네.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강화학습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약해요. 네. 그 이유는 그게 당장에 뭐 돈이 된다거나 어디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결국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정말 하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나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핵심 기술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고 계속 이게 이제 뭐 국가에서 좀 서포트를 하든 뭐 다른 방법이 있든지 간에 네.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많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말 우리 인공지능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뭐 부자는 안 되더라도 네. 그거를 열정적으로 함에 있어서의 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뭉쳐질 만한 판들이 많아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판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판들은 예. 이제 사실 일단 스타트업한테까지 그런 판이 주어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그 전에도 뭐 이제 다른 또 정부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있었던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계속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레퍼런스를 갖고 와라. 근데 레퍼런스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도와주세요. 그럼 또 다시 레퍼런스 갖고 이게 도는 그렇죠. 거예요. 아. 돌고 도는 관계. 근데 레퍼런스를 만들려면 데이터라도 있어야 되고 뭘 만들 만한 뭐 하나의 상황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기존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한번 좀 이제 같이 요거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는 것에 이제 뭘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도니까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타겟책을 그죠 기업이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뭐 그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그 타겟책을 찾으신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서비스를 한번 돌려보고 네. 또 그걸 가지고 또 더 발전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서 또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고 뭐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얻어가는 구조라서 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고 또 네. 저는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좀 비즈니스를 연결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어찌됐건 간에 그 팩토리 공장의 주인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서 당신 공장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의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가인 거죠. 네. 지금 현재도 생산량 괜찮고 맞아요. 매출 잘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네.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에 스마트 팩토리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조만간?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보조를 하는 거지. 그죠. 네, 이게 주객이 전도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게 실제 사례가 이제 성공 사례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뭐 얘기를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네. 결국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도 유선 전화로 충분히 배달이 많이 오는데 굳이 그렇죠. 내가 돈 내고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가입을 개념이죠. 하냐?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가입해봐야 돈만 더 내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뭐 그러고 나면 뭐 자기들의 이제 결국 수익성이 해쳐지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뭐 종업원들이 뭐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듯이 그렇죠. 뭐 네. 그러면 그리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생태계가 새로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네. 시장이 새로 창출이 되고 그 배달하는 시장이 커졌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켜 먹게 네, 되고 네. 배달 안 하는 곳들도 배달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생태계를 뭐 물론 지금 이제 장점만 뭐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그렇죠. 장점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알게 네, 되는 네. 건데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배달앱도 되게 어려웠다고 뭐 말씀하셨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알기까지가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도 그러니까 좋다고는 하세요. 근데 쓰는 건 그 다음번에 쓰겠다. 아 그렇죠. 그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좋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거에서 바꾸기가 좀 왜냐면 아직 뭐가 없으니까. 그만즉슨 이제 인지도를 올려가지고 알아 이 얘기. 그렇죠. 여기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거를 자기들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흔히 파일럿 테스트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한 건 맞고 이게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 뭐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은 이제 뭐 어디든 접목시킬 수 있고 어떻게든 쓰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이것들을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까지는 진짜 이제 힘도 들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쉽지 않네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네. 쉬운 일이 없고 저희들 이제 보니까 성공 그렇죠. 근데 스토리만 이런 보니까. 성공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거 외에도 뭐죠? 그 틱톡. 네. 저는 맨 처음에 틱톡 봤을 때 야 이건 무슨 뭐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감인가 그랬었어요. 이게 뭐야? 그 동영상 조금 만들어가지고 음악 넣어주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비디오를 좀 다룰 줄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 수 있거든요, 영상을. 근데 이 영상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네 영상 보고 내 영상 보고 하는 게 너무 이슈가 된 거죠. 틱톡은 제가 아직 이렇게 분석을 해본 기업은 아닌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제 판단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싶긴 한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컨텐츠적으로는 완벽하게 완벽한 컨텐츠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했다. 성공을 그렇죠. 컨텐츠적으로 그러니까 네. 컨텐츠를 상당히 잘 만든 그렇죠. 흔히 뭐 취향 저격 취향 취향 저격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 네. 컨텐츠가 거기에 이제 뭐 근데 데이터가 엄청 쌓였으니까 또 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겠죠. 뭐 자금력도 될 거고 데이터도 많이 있을 테니까. 네. 그렇구나. 저는 뭐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너무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하거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의 정리를 할 때 이제 요즘에는 뭐 책을 보다가도 뭐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 검색하면은 일단 그게 뭐였지 하면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내 생각에 정리를 하고 나를 좀 가볍게 내려놓는 일이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생각의 정리를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뭐 마인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플로나 웹으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알고리즘이? 생각의 정리라는 거 어찌됐건 간에 어떤 내 생각을 입력해 놓으면 그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인공지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컨텐츠가 아직 이제 불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컨텐츠를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들이 좀 섞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인공지능 가기 전에 빅데이터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목표가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고자 하는 정답이 있거나 네. 뭐가 있는 거고 그런 엔진이 있는 거고 네.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을 이 데이터들을 마이닝을 해서 넣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목적으로 한 게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변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우리 인공지능이 없어도 되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빅데이터가 들어왔어. 네. 그 변수들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회귀 분석을 했어. 1차 회귀, 선형 회귀 분석을 해서 그냥 뭐 네. 데이터가 나왔어. 요거 인공지능이나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냥 그거는 요즘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빅데이터 분석 정도로 보는 거고. 그건 인공지능이 그쵸. 아니다. 인공지능이 되려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엔진이 있는데 원하는 정답이 있고 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데이터들을 먹고 이 엔진 자체가 그 정답을 향하는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명쾌한 대답이네요. 예. 네. 그게 아마 이렇게 구분이 요즘은 좀 되는. 예전에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그냥 단순하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정보를 주는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과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은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예, 얘들이 접목이 됐을 때 이제 인공지능의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능이 좋아진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그것도 인공지능,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다 그렇죠. 이게 다 이게 그것도 한 번은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저희들도 용어 정리 좀 헷갈리긴 해요. 네, 이게 워낙 맞습니다. 여기저기 막 쓰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 들어왔는데 지금 네. 이게 교집합 같은 것들도 많이 막 생기다 그렇죠. 보니까 네. 어디에 무슨 용어 쓰기가 좀 약간 저희들도 좀 난해하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큰 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딥러닝이라는 게 있고 네. 딥러닝과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네.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금 요 서운산 미디어 채널에서 그 전에 그 문영호 박사님께서 네. 한 50편 정도 강의를 하셨어요. 어. 그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겐부터 스타일 겐, 뭐 이런 거 CNN, 뭐 RNN 이런 것들 하나하나 강의를 잘 해두셨는데 아마 그거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앞으로도 뭐 정리되어 정리를 하면서 또 하시는 또 네, 여러 가지 네, 네. 영상들이 있을 테니까 네. 많이 지금 봐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안 박사님이랑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그런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뭐 그리고 다음 편은 어떻게 뭐 어떤 거 요 사업화 관련된 걸 꼭지를 몇 개 잡아서 이제 뭐 어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 뭐 IoT와 접목되는 것들에 대한 그렇죠. 것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특정 사례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짜 구체적으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와 또 이제 별개로 또 다시 이제 사업화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고 네. 진짜 사업화할 때 이제 어려운 점들이나 뭐 네.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한 그게 사례 이런 것들 뭐 이런 네. 것들 이게 여기가 아마 오프 더 레코드도 많을 거고 이쪽은 그렇죠. 재밌는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네, 네.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그 에드의 안상현 박사님 모시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이제 비즈니스화 했을 때 뭐 어떤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두시면 그러면은 뭐 유튜브에서 잘 제안을 해주니까 예. 네,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